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김정은 굴욕 시리즈 2부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노이 노딜은 지금까지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 동안 김정은이 겪은 최대의 굴욕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김정은이 지금까지 집권해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거의 독재자처럼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은 어쩌다 데뷔한 국제 무대에 나와서는 정말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있었던 것은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사이입니다. 그때 김정은은 무려 66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로 왔습니다. 떠날 때 하노이에 가면 큰일이라도 큰 거라도 얻어올 것처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가지고 막 떠나는 장면에 환영 행사까지 요란스럽게 다 방영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회담 때에도 김정은이가 중국에서 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한테 막 방영했고, 또 그리고 노동신문 일면에 발전된 싱가포르의 모습을 쫙 사진으로 몇십 장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김정은이 주려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미국하고 내가 회담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싱가포르처럼 호화로운 잘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니 좀 기다려보라, 이런 메시지를, 희망을 던져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떠날 때도 역시 우리 장군님은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의 노고를 기울인다라는 식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김정은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완전히 농락당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은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이 평양을 떠났던 때는 2월 23일, 그때 막 이렇게 환영 행사를 하고 떠나서 25일 베트남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기차로만 무려 66시간 이동했고, 그 베트남 도착해서 다시 차로 2시간 반을 이동해서 회담 장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배가 불렀죠. 배가 불러가지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거 지금 합의할 게 많은데 해가지고 김영철을 불러다가 우리가 좀 미진된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그때는 튕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 세계를 주무른다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개 김영철이한테 바람 맞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답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27일 회담은 그럭저럭 진행됐는데 28일 모두가 알지만은 오찬 11시 55분에 오찬이 있기로 돼 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회담을 취소한다, 간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 오찬장에는 북한 고려 인삼까지 이렇게 탁 내놔가지고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은 이것이 실패한 겁니다. 그다음부터 북한에서 바빠가지고 막 최선희가 다시 미국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더 내놓을 게 있다. 미국에서 뭘 더 내놓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영변에 관해서 다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미 돌아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담에서 김정은 만나서 제재 전면적으로 하긴 좀 해제하기는 어려우니까 제재 한 1%만 해제하면 어떠냐, 이런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연실색한 거죠. 너한테 지금 농담하냐? 내가 얻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이가 강하게 어필한 것은 나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킬 그런 법적 장치가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보장 요구하냐 했더니 우리 미국하고 신뢰관계는 우리 둘 사이에 지금 몇 달 동안 개인적 관계가 끝이고, 근데 미국 자체는 지금 군함을 우리 앞바다까지 들여와가지고 협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군함이 들어가면 그럼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죠. 청문회가 진행되는 걸 지켜보다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빅딜, 그리고 스몰딜, 아니면 노딜 이 세 가지를 준비해 갖고 갔는데 빅딜은 안 될 것 같고 스몰딜이 낫겠느냐 걸어 나오는 게 낫겠느냐 했는데 김정은이 내놓는 게 너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이 정도 하면 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만나지 않고 나중에 보자 하고 떠나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최선희 보내서 우리 영변 비로소 다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도 세 가지를 준비해 가는데 자기는 하나만 딱 들고 왔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질책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이영호 외무상이 막 기자회견하고 최선희가 저녁에 나와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최선희가 그랬죠. 장군님은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있고 의욕을 잃고 있고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은 그 화풀이를 하노이 회담팀에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통전부장은 그때 뭐 혁명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적 책벌을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비판 무대 자아 비판을 해야 했으며 그리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출당 철직이 돼서 지방에 혁명화를 가야 했고 그리고 김성애 노동당 통전부 실장은 수용소에 갔습니다. 수용소에 갔는데 뭐 나중에 1년 있다 나왔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는 수용소 보냈고 신혜영까지 사라졌습니다. 신혜영은 어떻게 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용소 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고 했는데 어쨌든 통역한 사람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몽땅 숙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앞으로 미국하고 김정은이가 다시 회담을 하겠다. 이 말이 북한 주민들한테 먹히질 않고 북한 주민들도 다 뭐 알만한 사람은 알죠.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우리가 잘 산다. 이런 걸 아는데 김정은이 혼자서 자력갱생해가지고 잘 살겠다? 수십 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 북한 주민 잘 알죠. 미국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부터 잘 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희망만 잔뜩 심어줬다가 뒤통수 맞고 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지도자는 참 무능하구나. 트럼프한테 뒤통수나 맞고 다니는 좀 모자라구나 하는 이미지. 결국 체면을 구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노이 노딜이 김정은의 굴욕 시리즈에서 원래 단연 1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북관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한 굴욕 이것을 먼저 1부를 하고 2부를 하노이 노딜로 잡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